자, 지금 이제 오늘 정규분법 활용인데, 정규분법 활용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아무리 어렵게 내더라도 요 두 문제 정도를 익히고 나면은 되게 쉬워져요. 그런데 한 번 더 보자. 맨 처음에 우리 뭐 했죠?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 했죠. 그죠? 연속 확률 변수. 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속 확률 변수는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구간을 끊어가지고 요 넓이가 1이고 그래프가 양이 되면은 모두가 다 연속 확률 변수가 된다. 네. 그래서 이때 이 함수를 뭐라고 했냐면은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서 뭐 확률을 구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 이 함수가 특수한 함수가 하나가 있었죠. 이렇게 이러한 특수한 함수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이게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가 이거일 때를 정규 분포 n이라고 하고 m의 시그마 제곱으로 쓰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됐나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70의 2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 분포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냐면은 68에서부터 72까지의 확률을 구하세요 할 것 같으면 우리는 68에서 여기가 70이라고 하면은 68에서 72까지 이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이거를 뭐를 가지고 하냐면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서 얘를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죠? 네. 그래서 m 빼기 시그마에서 m 더하기 시그마까지의 확률은 이 분포가 어떤 분포이든지 간에 전부 다 그 확률이 0.68 무엇이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여기 네.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항상 m과 시그마가 이렇게 따라 붙는 게 힘들더라. 그래서 0의 1의 제곱을 따르는 분포로 고친 것을 얘를 표준 정규 분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표준 정규 분포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됐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68에서부터 x가 72까지라고 하는 얘는 요거예요. 요거. 근데 이거일 때 표준 정규 분포로 갔을 때는 이게 여기가 0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여기에 있던 요 68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얼마로 가느냐? 그럴 때 뭐를 이용한다 했어요? 정규 표준화 공식이라 해가지고 시그마분의 x 빼기 m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2분의 여기 68이니까요. 68 빼기 평균 해가지고 78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가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보세요? 그러면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는 0에서부터 1까지를 0.3413이라고 계산을 해놓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표준 정규로 고쳐가지고 풀면 되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여러분들 문제 좀 같이 풀었었죠, 그죠? 275페이지 문제 같이 안 풀었습니까? 한번 펴보세요. 275페이지 풀어주실 건데. 두개 풀었어. 됐죠, 그죠? 자 그러면 2-3번을 봅시다. 275페이지 2-3번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있나요? 고속도로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는 자동차들의 속력, 자동차 속력이 뭐를 이룬다라고 했냐면은 얘가 정규 분포를 이룬다 했거든요. 그런데 평균이 104에 표준 편차가 8을 따르더라. 자동차 속력이 이거를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속력이 120km를 초과하게 되면 얘가 과속으로 단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자동차 속력 X가 있는데요. 이 X가 120km를 넘어서게 되면은 얘는 과속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은 이 과속으로 걸릴 확률이
과속으로 걸릴 확률이 이만큼이죠. 그죠? 이해됐어요? 대단합니다. 됐어. 그러면은 자동차 두 개 다 A, B 모두 다 과속으로 단속될 확률이 얼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A가 과속으로 단속될 확률은 그 속도가 120을 넘어버리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104이고 시그마가 8일 때 요 120을 넘었을 때 요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구하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얘를 뭘로 고칩니까? 이거는 정규분포 104의 8의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뭘로 고친다고? 0의 1의 제곱으로 고치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 옆에 있는 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0으로 봤을 때 과연 여기 이 120은 얼마로 가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그게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표준화 공식에 의해서 가더라. 그 표준화 공식이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이니까 얘가 x가 되고 얘가 m이 돼요. 그래서 120에서 104를 빼게 되면은 8분의 16되죠. 그렇죠? 얘가 2가 됩니다. 2. 그러니까 요 120이 여기 있는 요 2로 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요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표에 보면은 0에서 2까지가 0.48로 되어 있어요. 즉 0에서부터 요 2까지 요 확률이 0.48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얘가 이거를 넘어설 확률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가 120보다 클 확률은 0.5에서 0.48을 빼준 0.02가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A가 과속을 할 확률은 0.02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런데 자동차 한 대 더 있죠? B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A가 과속할 확률이 0.02고 B가 과속할 확률도 역시 얼마예요? 얘가 과속할 확률도 0.02겠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도 과속을 하고 B도 과속을 하려면은 A도 과속하고 B도 과속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좀 이해가 되어 가요? 한 번 더 봅시다. 그 위에 3-2-2번을 한 번 더 풀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관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규분포가 되게 쉬워지게끔 됩니다. 민수가 등교하는 데 걸리는 시간, 민수의 등교 시간, 민수의 등교 시간이 평균 3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등교 시간 X는 그 정규분포 평균 30분에 표준편차가 6의 제곱을 따르는데 얘가 이제 등교 시각이 8시 30분까지입니다. 그런데 얘가 7시 57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지각할 확률. 지각할 확률. 얘가 어떻게 하면 지각을 하는 거예요? 7시 몇 분에? 31. 아니 7시 몇 분에? 57분에 57분에 출발을 했잖아요. 네. 57분에 출발을 했는데 얘가 지각하려면은 지각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각은 어떤 경우에 지각이 됩니까? 등교 시간이 33분을 넘어버리면 지각이죠. 몇 시까지 학교 가야 돼? 8시 30분. 8시 반까지잖아. 그러니까 8시 30분까지 학교에 가야만 지각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얘가 8시 30분을 넘어서 학교에 들어가면 지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7시 57분이니까 여기서 33분이 넘어가면은 얘는 지각이 돼요. 맞죠? 등교 시간이 33분이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지각하려면은 이 등교 시간이 33분은 등호는 안 들어가겠네요. 33분을 넘어가게 되면은 얘는 지각이 됩니다. 여보세요? 네. 근데 얘는 뭐를 따르냐면은 여기가 30이고 그럼 얘가 33분을 넘어가니까 여기에 걸리면은 얘는 지각할 확률이다. 여기가. 네. 들어왔습니까? 네. 근데 얘는 다시 뭘로 고쳐야 돼요? 이제는 표준화 시켜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게 6분의 33 빼기 30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6분의 3이 되어서 0.5가 되죠. 네. 그러면은 얘가 뭘로 고쳐지게 되면은
표준 정규 분포로 고쳐지게 되면 여기가 0.5 요거 위에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면은 0.5까지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0. 19. 네, 여기까지가 1915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므로 얘가 지각할 확률은 요 전체가 얼마입니까? 0.5죠. 네. 0.5에서 요거 구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0.1915니까 0.5에서 0.1915를 빼주면은 얘가 지각이 된다. 네. 전부 다 이런 문제입니다. 됐어요? 네. 전부 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이거 보세요. 수험생 2,000명의 어떤 회사 어떤 대학에 시험을 치는데 듣지 마. 어떤 대학에 시험을 치는데 이건 좀 들어. 그래, 딱 들고 있어. 자꾸 부러지면은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거야. 어떤 대학에서 400점 만점인 시험을 쳤어요. 수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수험생이 2,000명이에요. 그런데 점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말입니다. 2,000명의 점수 분포가. 네. 그런데 입학 정원이 46명밖에 안 된대. 네. 그럼 얘가 이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몇 점을 받아야 될까? 이겁니다. 됐어요? 네. 그래 이거를 합격 최저점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거를 풀 때에 이거를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얘가 어떻게 하면 합격이 됩니까? 46명 안에 들면 합격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46명 안에 든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합격한다 이런 말이에요. 합격하려면은 얘가 46명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이내에 들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되었어요? 근데 46명 안에 든다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는 따져가야 되는데 네. 우리는 전부 다 지금 뭐 갖고 장난치고 있어요? 확률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네. 됐어요? 네. 그러면은 2,000명 중에서 한 명을 딱 뽑았을 때 얘는 2,000분의 46 안에 들어야 되죠. 네. 그게 확률입니다. 네. 얘기가 좋게?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바꾸게 되면은 얘는 2,000분의 46의 이내 이상 이내의 확률에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얘들이 그 46명 걔들이 합격하는 애들 46명이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 눈 감고 한 명 딱 뽑았을 때 그 46명 중에서 한 명 뽑힐 확률이 2,000분의 46이에요. 네. 되겠나요? 네. 여기가 오케이? 네. 근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쌤, 그럼 그 2,000분의 46이라고 하는 게 상위 46이 아니라 밑에 쪽 애들 46명이 될 수도 있죠. 네. 이해됩니까? 네. 근데 지금은 우리는 뭐 상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이게 하위가 아니라 이렇게 합시다. 얘는 상위 2,000분의 46 이내의 확률에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얘가 오케이. 네. 자, 이거를 그림으로 이게 그래서 밑에 거 밑에 풀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얘를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그다음부터는 단순 계산입니다. 네. 여기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근데요. 뭐 여기 말 괜찮아? 아, 좋아한다는 이야기 해도 돼요. 네. 아니요. 그러면 얘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얘가 상위 2,000분의 46의 확률에 들어야 되니까 네.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평균 278점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얘가 2,000분의 46이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0.023? 1000분의 23. 1000분의 0.023이에요. 네. 계산을 좀 봅시다. 0.023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얘들이 합격하는 애들입니다. 그죠? 네. 얘들은 합격하는 애들. 아, 네, 맞아요. 합격하는 애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얘가 0.023의 확률이죠. 즉 2.3% 안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곱하기 100하면은 2.3%이네. 그러니까 이 말이나 네. 0.023이나 2.3%나 같은 말입니다.
원래 퍼센트를 붙일 때 100을 곱해서 하니까 아, 네. 2.3%나 0.023이랑 같은 말이에요. 네. 되나요? 네. 이해 안 되었니? 됐어요. 그럼 얘는 그러면 어디가? 여기가 요 x점이 얘가 합격, 요 x가 합격 최저점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얘는 278의 41의 제곱에 대한 분포이지 표준 정규 분포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 표준 정규 분포표로 딱 옮겨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옮겨왔을 때 이제 여기가 얼마다? 0입니다. 그럼 역시 여기가 얼마? 0.023의 확률이 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x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더라 이 말이거든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표니까 네. 0.023이면 얘들이 얼마예요? 얘들이 얼마냐면은 0. 얘들이 얼마예요? 얘가 0.5에서 빼면 된다. 이거. 0.477이죠, 그죠? 네. 그러면 0.477까지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찾게 되면은 2.0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0.477이면은 어디에서 찾아야 이제 확률에서 찾아야 되죠, 그죠? 확률에서 여기 275페이지 보세요. 275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면은 0.477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얘가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g 값이 얼마나 이게요, 즉 여기가 얼마라는 이야기죠? 2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런데 이 2는 어떻게 해서 온 겁니까? 이 2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2라고 하는 얘는 시그마분의 시그마가 지금 41이거든요. 네. 시그마분의 요 x에서 평균인 278을 빼가지고 이 2가 온 거다. 네. 그러므로 x는 얼마가 됩니까? x는 278 더하기 41 곱하기 2에서 82니까 얼마입니까? 81을 더하면은 365. 어? 360. 360이요. 360이에요? 네. 360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60점이 되는 겁니다. 네, 되었습니까? 네. 오케이? 이 문제는 2-2번 풀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원래는 이제 이 문제는 옆에 그냥 0.477 앞에 2 이렇게 표를 또 주게끔 되어 있어요. 아무 표나 봐도 돼요. 되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여기에서 질문. 없어요. 이런 문제, 이 문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모든 시험에 다 내는 게 이 문제예요.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번에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엄마들하고 엄마 아빠하고 많이 싸우죠. 네. 그죠? 감사합니다. 야, 이 자식아, 수학 점수가 이게 뭐야? 어? 내가 수학 점수가 이건 이게 뭐야? 75점 수학이 77점이 뭐야? 엄마, 내가 우리 학교 평균이 65라니까. 알았다. 근데 점수가 왜 77이야? 아니 평균이 65라니까. 그래. 근데 니는 왜 77이야? 그 엄마는 절대평가하지. 여러분들은 상대평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공부를 해 나가다가 1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뭐 전교 몇 등, 반에 몇 등 이렇게 막 계획을 세우다가 이제 2학년 중반을 넘어가요. 여름 방학을 딱 넘어가면은 내가 물어봐요. 이 시험 어떻게 쳤냐? 잘 쳤냐? 이러면은 딱 하는 대답 하는 말들이 딱 하나씩 한 개밖에 없어요. 뭐겠어요? 평균보다는 높아요. 전부 다 그런 말을 해요. 평균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표정이 딱 어떤 건지 알아요? 평균보다 높으니까 내 잘 친 거잖아 라는 그런 표정이야. 그게 좀 논리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응? 그러지 말고 평균보다 높다 해서 만족하면 안 되죠. 적어도 우리는 뭡니까? 100점이 아니고 적어도 상위 1% 이내는 속해야 될 거 아이가. 어? 100점? 상위 1%입니다. 300명이면은 몇 등? 3등이네. 그게 이제 왜 누가 학교에서 1% 이내에 못 들면은요
전국에서도 1% 이내 못 듭니다. 오, 쓰리지. 당연히 논리적이죠. 수학 선생님. 그런데 여러분 학교는 다른 있는 전국에 깔려 있는 공부 잘하는 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썩 이렇게 학교 레벨이 높은 학교가 아니요. 그러니까 1% 이내는 무조건 들어야 되죠. 0.1%. 1%. 예. 1% 이내는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래 또 있습니다. 수험생이 70만 명이거든요. 그럼 70만 명의 1%가 몇 명이에요? 70만 명. 네. 700명. 뭐? 70만 명의 1%가 몇 7천 명입니까? 7천. 7%가 몇 명이에요? 7만 명. 7만 명이죠. 그죠? 예. 1%는 7천. 7천 명이죠. 오케이. 여러분들 계산 잘하네. 맞죠. 여러분들 이제 이과니까 논리적으로 가야죠. 자, 그런데 그 평균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의 그 평균 모집 정원이 한 1,500명이라고 잡읍시다. 1,500명이요. 1,000명이라고 잡읍시다. 예. 그러면은 상위 7개 대학은 못 가죠. 1% 안에 못 들면은 맞다 이거 7개 하면은 7,000명 다 채워지잖아. 그 학교 다. 근데 있는 수험생 뭐지? 네, 수험생 줄었다 늘었다 해도 68만에서 70만 왔다 갔다 합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그 결론이 뭐예요? 나는 우리 학교에서 1% 이내에 든다. 그거예요. 자, 이거 갑시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 잘 봐요. 여기에다가 풀이를 합시다. 먼저 국어부터 봅시다. 국어는 그거 평균이 이게 정규 분포표를 그리게 되면은 여기가 60에 있고요. 그죠? 내 점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80에 있죠. 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학은 어떻게 되냐면요. 60. 수학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평균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평균이 65입니다. 내 점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77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요게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갈수록 잘하는 거겠죠? 네. 그죠? 네. 오른쪽으로 많이 갈수록 잘하는 거예요. 또 없는데 더 줄 거 없는데 영어는 얘들이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65고 나는 어디에 있어요? 75. 75에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들이 지금 이렇게는 이 상태로서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왜? 이 간격만 따져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때는 표준 편차가 8이고요. 이때는 표준 편차가 4고 이때는 표준 편차가 5니까 이렇게는 표준 편차도 다 다르고 평균도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자? 비교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들을 표준 정규 분포표로 고칩니다. 그럼 여기가 전부 다 영어 이렇게 돼요. 그죠? 되나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을 전부 다 얘를 고칠 거예요.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자? 표준화를 하자. 되세요? 표준화를 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표준화는요. 그래프 하나에 다 몽뚱그려서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가 어디라고? 0입니다. 되세요? 네. 자, 이제 얘가 갑니다. 국어 점수, 내 국어 점수를 표준화 시켰을 때 몇 점일까요? 8분의 80 빼기 61. 되세요? 이게 얼마냐면은 이거는 계산한 거를 좀 생각합시다. 2.5가 됩니다. 됐나요? 2.5인데 그러면은 2.5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가 2.5라고 합시다. 여기가 2.5, 얘는 국어입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수학을 표준화 시킵시다. 그러면은 지의 수학 표준화 4분의 77 빼기 65예요. 계산하면은 얘가 3이래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3인데 얘가 수학입니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국어가 제일 낮아야 되겠죠? 네? 영어가 제일 낮아야 되겠죠? 예. 왜? 왜 제일 낮아야 됩니까? 쉬우니까. 아 예. 어려우니까 쉬우니까. 거기에도 대답을 하려고 하는 용기는 가상당한 75 빼기. 그냥 그런 거는 키워놓처럼 이게 딱 닦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질문 나갑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여기가 2죠, 그죠? 네.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영어죠. 네. 그러므로 자랑 과목 순서는 당연히 수학이겠죠, 그죠? 당연히죠. 근데 요즘 문제는 이렇게 안 내요. 내니까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러므로 답은 어떻게 됩니까? 수학. 수학을 제일 잘했고, 그 다음에 국어고, 그 다음에 영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표준 척도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져. 네. 척도, 척이 아니고 척. 봐봐요. 됐어요? 네. 근데 이런 거 보면은요, 항상 이거 나오면은 여러분들한테 정신교육을 시키는 게 있어요. 이제 곧 뭐 일본도 가고 이러 한 다음에 일본이요.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수학여행 거리 간 다음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습니까? 니 일본 아니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로 여행을 가냐면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가면은요, 이제 못 알아듣지. 예. 그렇지. 못 알아들면 잠이 옵니다. 잠 깨라. 다른 이야기 해줄게. 잘해야겠다. 인도 같은 경우를 가면은요, 내가 그 당시에 한 10년 전쯤에 한 번 밥 먹을 때 12,000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12,000원 주고 밥을 먹으면 좀 비싼 편이죠, 한 끼에. 네. 예. 그것도 10년 전이라면, 그죠? 네. 그래서 12,000원을 주면은요, 4명이서 최고급으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4명이서. 최고급이에요. 면제하시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호텔 이런 데서 밥 먹는, 물론 거기도 되게 비싼 호텔이 있어요. 밥값이. 그 하얏트 호텔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밥을 누가 사줘가지고 먹었는데, 인도에 있는 한 1인당 15만 원씩 하죠. 우리나라 돈으로. 1인당 15만 원짜리 뷔페. 그랬는데 그런 거 말고 좀 고급 호텔에 가면은 4명이서 12,000원 주고 푸지게 먹어요. 그럼 되게 물가가 싸요. 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가가지고 뭐 하냐면은 볼펜 이거 얼마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야,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나라 돈으로 그거 거기는 루피라고 하는 화폐 단위를 쓰거든. 이거 100루피야. 그러면 딱 생각을 해요. 100 곱하기 40을 곱하면 되거든요. 4,000원? 그거 되게 싸네? 네. 이렇게 돼요. 아니, 볼펜이 아니라 어떤 물건. 티셔츠라고 합시다. 그것도 캐시미러 원단으로 된 거. 오. 티셔츠. 이거 얼마예요? 4달러. 그러면 되게 싸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게 뭡니까? 그 나라에서는 얼마에 파는 걸 따져야죠. 그래요? 그 나라에서는 10루피에 팝니다. 자기 현지인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외국인이니까, 여행은 외국인이니까 몇 배로 더 부른 거야? 10배를 더 튀겨서 부른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한국 사람들은 와, 싸다 해가지고 엄청 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쥐고 있어. 쥐고 있어. 이거 딱 떨어뜨리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국 사람만 왔다 하면은 무조건 10배를 불러요. 근데 미국 사람이 갔다 그러면은 2배를 불러요. 그래서 협상을 잘해가지고 1배 반의 가격을 받습니다. 한국 사람은 10배를 줍니다. 왜 그렇게 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벌어서 들여놓은 겁니다.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외국 여행을 가면은요, 특히 못 사는 나라 가면은 더 이제 그렇게 해줘. 근데 물론 이제 물가가 우리보다 월등히 비싼 나라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서 하면은 좋기는 좋아요, 그죠? 맞죠? 일본에 가가지고 야, 우동 먹으러 갈래? 이러고 야, 일본 우동 먹으러 가자. 이래갖고 그래 가자. 이래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라고 물었어. 그러니까 3,000엔 이래요.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계산합니다. 곱하기 10 무슨 우동 한 그릇이 3만 원이야? 이래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그건 좋아요. 안 쓰게 되니까. 응? 무슨 말이 됩니까? 근데 왜 인도 제 동남아 쪽으로 딱 가세요. 이거 저기 망고 아이스크림이라고 대만 이런 데 가면 되게 유명하죠, 그죠? 아이스크림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페소인가 얘기를 썼던데 100페소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0페소 그러면은 이제 딱 생각을 합니다. 곱하기 그때는 20이던가 그래요. 2,000원이네? 와, 싸다. 비싸. 아니죠.
그게 우리나라에 와서 팔리게 되면 12,000원, 15,000원에 팔립니다. 그게. 망고 아이스크림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되게 비싸게 최하 10,000원에 팔립니다. 그러니까 와 싸다 해갖고 하는데 우리 그때는 이제 현지인들하고 막 어울려서 먹으니까 되게 싸게 하는데 이게 이제 여행객을 상대로 하는데 가면은 덤탱이를 씌워요. 그때는 여러분들의 그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서 이제 논리적으로 깨야지, 그지? 자, 필기하고 그다음 갑시다. 그다음에 5번이요. 이항분포입니다. 자, 이항분포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지? 확률이 이항정리의 전개식을 따른다. 이해됩니까? 따라왔어요? 자, 이항분포 노트 필기한 거 한번 펴봐요. 이항분포 펴가지고 여기 보세요. 이항분포와 전기분포 한 번 더 봅니다. 얘는 복습입니다. 이항분포 앞에 부분을 완벽하게 공부를 해놨으면 복습을 따로 시킬 필요가 없는데 이항분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가? 확률이 뭐를 따를 때 이항정리 전개식을 따를 때 전개식을 따른다. 이때를 이항분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걸 이해했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이항분포식에서 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x가 이항분포 예를 들어서 300의 3분의 1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되겠나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를 봤을 때 이거를 볼 때 뭐를 구할 수는 있는데 평균 분산은 되게 쉽게 구하죠. 그럼 첫 번째 여기에서 평균 분산은 쉽게 구할 수 있다. 되겠나요? 네. 근데 그 평균 분산 꼭 곱하면 되죠, 그죠? 네. 두 개 곱하면 평균이 100입니다. 그죠? 100 곱하기 3분의 2 하면 분산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어떻게 이항분포에서 뭐는 확률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항분포에서 확률 구하기는 어렵다. 확률 구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이게 이항분포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x가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300의 3분의 1을 따르는데 여기에서 뭐 할까요?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할까? 아까처럼 뭐 100에서부터 x가 150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요. 얘는 300C 100의 3분의 1의 100승 3분의 2의 200승입니다. 더하기. 맞죠? 확률은 이항분포에서 확률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여기에 300C 101에 3분의 1에 101승 3분의 2에 199승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더해가지고 어디까지? 300C 150에 3분의 1에 150승 3분의 2에 150승 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얘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이게 확률입니다. 됐나요? 네. P는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되겠나요? 이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본 거죠. 사람들이 연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하게 되냐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게 될 게 시행 횟수가, 그러니까 확률 분포 이렇게 할까요? 시행 횟수가 클수록 뭐라고? 이항 분포는 시행 횟수가 클수록 많을수록 해도 됩니다.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클수록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되겠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로의 근사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로의 근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에 가까이 간다 이런 말입니다. 됐어요? 추우면 문 닫아도 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봅시다. 어떤 x가 x를 취할 확률이 있다 봅시다. 얘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돼 낫겠네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b의 n의 확률을 이건 뭘로 하죠? 5분의 1이라고 합시다. 5분의 1을 따를 때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때 확률 라지 x가 스몰 x를 이거 개념 설명입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라지 x가 스몰 x를 취할 확률은 어떻게 돼요? nc x의 5분의 1의 x승 5분의 4의 n 빼기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률이니까. 여기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x가 n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n을 몇 번 시행했는지를 모르죠. 그죠? 따라오니? 몇 번 시행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로 n을 몇 번 시행을 하냐면은 10번을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p의 x가 x일 확률은요 10cx의 5분의 1의 x승 5분의 4의 10 빼기 x가 돼요. 됐습니까?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자라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p의 x 이퀄 x축 이렇게 돼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여기 좀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확한 그래프 필요 없습니다. 그림 모양만 알면 됩니다. 3번, 2번, 3번, 4번, 5, 6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되겠나요? 이 검은 점이 이거 뭐 한 개 더 찍어도 됩니다. 이렇게 10개 정도. 2, 4, 6, 8 이렇게 딱 맞죠? 이렇게 검은 점으로 확률이 나타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었어요? 즉 이 확률을 다 찍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절대 요 1 밑에겠죠, 그죠? 1 밑에 이 확률을 다 찍어봤다라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검은 점 이렇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요, 얘를 뭘 했냐면은 n을 이제 한 20번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p의 x가 x일 확률은 20cx의 5분의 1의 x승의 5분의 4의 10 빼기 x가 됩니다. 이것도 뭐가 되냐면은 그래프 2가 됩니다. 얘는 파란색 점. 됐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20번을 하니까 얘들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가요.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확률을 전부 다 찍어본 겁니다. 되겠나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로 n이 무한대로 시행회수를 엄청나게 크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러면은 무한대일 때 P의 X가 X일 확률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거는 그래프 3이 되는 거예요. 그래프 3이 돼서 얘는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보세요.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정규 분포 곡선이 나타납니다. 이게 정규 분포 곡선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별 다른 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시행횟수가 클수록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라고 되고요. 그럼 쌤이 이 그림 뭐 때문에 그린 거예요? 했을 때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은요 결국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시행횟수가 클수록 가까워.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얘가 n이 11대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그래프는 n이 얼마일 때? 21대고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오차는 있다 해도 오차는 있다 해도 뭐를 이용할 수 있다? 정규분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됐어요? 그래서 이게 예제를 하나 봅시다. 예제를 보게 되면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을 던집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을 던진다.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가 할 때 p의 120 이상 x가 130의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거 했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120번에서 130번까지 확률을 구하려면 진짜 어려워져요. 이 식을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네. 되나요? 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뭐를 할 수 있다? 정규분포를 써먹을 수 있다. 되겠나요? 그럼 이게 풀이 갑시다. 자, 보세요. 풀이는 일단 x가 처음에는 정규분포 720의 6분의 1을 따릅니다. 맞죠? 이항분포 720의 6분의 1을 따릅니다. 그런데 얘는 다시 근사적으로 이 x는 정규 분포, 자 평균 구하면 두 개 곱하면 120이죠. 네. 120이고 그 다음에 분산 120에다가 6분의 5를 곱해요. 네. 그럼 100이 나와요. 네. 맞아요. 계산하면은. 그래서 얘가 10의 제곱을 따릅니다. 네. 이해가 되겠어요? 네. 가위 들어. 그거 놓고 있지 말고. 그러므로 여기에서 P에 왜냐면은 그 가위에서 전혀 여기를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해요? 이제 얘들은 표준화시키는 거 그림 안 그려도 되죠. 네. 그럼 120을 표준화시키게 되면은 0이 되죠. 그죠? 이때 표준화된 거는 G를 쓴다라고. 10분의 130 빼기 120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은 0에서부터 G가 얼마까지? 1까지가 됩니다. 그림을 그리세요. 나중에 엉뚱한 계산 실수하지 말고 여기가 0이고 1이거든요. 네. 이거 구하란 말이죠. 얼마예요? 아 예. 표준 정규 분포표 안 보니까요. 0.3413입니다. 됐어요? 네. 그 이렇게 해서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은 야! 여기 보라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이항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 확률이 되게 크잖아요. 그죠? 네. 그럼 뭐를 이용을 하라고? 정규 분포를 쓰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뭡니까? 결론이 이항 분포에서 확률 구하기는 전부 다 뭐를 쓴다? 얘는 정규 분포를 사용을 한다. 됐어요? 네. 이게 뭐니? 다른 말로 이거예요. 이항 분포는 시행 횟수가 클수록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네. 이해되세요? 네. 네. 여기까지인데 지금 보세요.
일단 필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문제를 두 문제 정도를 풀고 갑시다. 어디냐면 278페이지 펴면 됩니다. 자, 필기하세요. 얘가 지금 몇 시예요? 12시 딱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서 내가 한 문제 풀고 내가 두 문제 풀고 한 문제 풀고 여러분이 두 문제 풀고 어? 예제 4번을 내가 풀어줄게요. 예제 4번을 풀어주고 여러분들은 숫자 바꾸기 1번을 풀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4-2번을 설명을 할 거 아니네. 뒤에 또 있네요. 이 문제를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풀어주고 가야 돼요. 필기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지금 내가 278페이지에 예제 4번을 풀어주고 네. 여러분들이 숫자 바꾸기를 풀고 내가 다시 그 다음 번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다음은 풀어주고 가야 되겠네. 자, 봅시다. 얼마 안 걸리니까 봐요. 예제 4번 어느 대학의 몇 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1차 등록 비율은 75%가 뭐라고? 1차 등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75%니까요. 얘들은 등록할 확률이 얼마예요? 한 명이 등록할 확률이 4분의 3입니다. 이게 확률입니다. 되겠나요? 네. 그런데 지금 몇 마리예요? 192명이 와서 1차 등록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192명을 뽑아가지고 등록 조사를 했죠. 네. 그런데 등록 조사했으면 얘들은 132명 이상이 등록했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등록 조사했을 때 등록 인원 EX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등록 인원인 EX가 132명 이상일 확률 이거를 구하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문제 줄 때 조금 전에 내가 여기에 적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안 줍니다. 네. 720번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절대 그렇게 안 줘요.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준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항분포인지 뭐가인지를 판별을 해야 돼요. 판별하는 방법. 확률 변수를 제일 먼저 잡으세요. 뭐가 132배 이상이야? 그거 봐요. (132명) 이상이 등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x를 132 이상일 확률에 놓고 나서 얘는 등록자 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등록자 수를 x라고 했으니까 이 x는 뭐를 따릅니까? 등록 인원수는 뭐를 따라요? 등록 인원수는 뭐를 따라가죠? 모르잖아요. 192명을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사했죠. 네. 그러면 등록 인원수의 최소값은 빵명입니다. 네. 최대값은 190. 19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록 인원은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항분포를 따라갑니다. 192명에 한 명이 등록할 확률은 4분의 3이라고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등록자 수는 이항분포를 따라갑니다. 네. 그런데 이항분포에서 확률이죠.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규. 정규분포로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이 x는 정규분포 n에 두 개 곱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144라고 되어 있고요. 분산 구하게 되면은 6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얘들은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132에 할 것 같으면은 P에 G로 고치면은요 6분의 132 빼기 144가 되죠. 그죠? 네.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G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예요. 네. 됐나요? 네. 그럼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가 0인데 마이너스 여기 아이가 그죠? 네. 요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0.5에다가 0.477을 더해주면 돼요. 네. 됐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숫자 바꾸기 풀어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숫자 바꾸기. 자, 봅시다. 1번, 2번 둘 다 풀어줄게요. 숫자 바꾸기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그러니까 얼마만큼 정확하게 익혀야 이 문제가 풀어지는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요. 그냥 한 번 대충 눈으로씩 봤다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풀어지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1번 풀었어? 1번 풀어졌어요? 여기 봅시다. 은영이가 학교에 지각할 확률은 20%입니다. 놔두고 은영이가 올해 등교해야 하는 날이 225일입니다. 또 놔두고 지각한 횟수가 41번 이상 51번 이하 줄 거세요. 뭐 하는 거예요? 41분. 뭐인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42번 이상 몇 번? 50? 한 번 이하일 이 확률을 봐요. 그래서 제일 끝에서부터 읽었어요. 안 그러면 문제가 헷갈려가지고 못 풀어냅니다. 되겠나요? 네. 이항분포가 가장 어려워요. 이항분포의 정규분포로 이 근사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게 두 개를 섞어버리거든요. 두 개를 섞으니까 가장 어려운 게 돼요. 그런데 요 x를 반드시 밑에 줄을 그어가지고 이 x가 뭐냐? 뭡니까? 이제 지각한 날짜 수죠. 네. 그러니까 얘가 지각 날짜 수란 말이에요. 지각 날짜 수. 네. 근데 이게 x인데 지각 날짜 수가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전체 며칠입니까? 며칠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225일을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각 날짜 수는 이게 시행 횟수하고 똑같잖아. 네. 225번 중에서 얘는 몇 번 얘가 지각을 합니다. 딴 번일 수도 있고 225번 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그다음 따지고 여기가 뭐라 했습니까? 단위 확률이 나왔습니다. 네. 한 번 지각할 확률이 얼마냐? 결석이다 지각이. 지각이. 한 번 지각할 확률이 얼마냐 했을 때 20%니까 5분의 1. 그래서 5분의 1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되게 쉬워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항분포네. 그럼 얘는 정규분포 곱하게 되면 얼마예요? 45의 6의 제곱이에요. 이걸 따르더라. 네. 그러면 그 다음 쉬워지죠. 얘를 바로 표준화하는 겁니다. 6분의 45 빼기 42 이렇게 지하고요. 그 다음에 6분의 51 빼기 45. 그거 됐죠. 42 빼기 42 빼기 45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 숫자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정규 분포 펴보고 그림을 그려서 찾아주면 쉬워집니다. 되겠습니까? 네.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2번이에요. 조금 더 어려운 게. 어떤 회원회사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방금 여러분들 이거 문제의 이항분포 밑에 문제 넣어 놓을래요? 나는 사실상 여러분 선배들은 요 한 문제로서 충분했거든.
아까 개념 적은 거 한 문제로 네. 충분했는데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봅시다. 2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요거를 그대로 베끼면 돼요. 문제를 적고 요거를 밑에다가 적어 놓으면 돼요. 2번 봅시다. 쭉 읽었어요? 읽었으면 밑에 뭐를 구하라고요? 예약 고객이 400명일 때 정원을 초과. 승선한 고객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 뭐? 승선. 뭘 구합니까? X를 구하는데 승선한 고객이 뭐를 초과 안 한다고? 정원. 정원. 정원을 초과 안 한대요. 네.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걸 식으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봐라 여기 식으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340 그렇죠. 명이. X가 340명 이하가 되면 정원을 초과 안 합니다. 340명 이하가 정원입니다. 네. 340명이 정원이니까. 네. 그럼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분의 이 X가 뭐니? 승선 인원수 아이가? 네. 승선 인원이에요. 예. 승선 인원이 340명보다 작으면 돼요. 네. 그런데 그 승선 인원을 X라고 뒀거든. X는 과연 어떤 분포를 따를까? 네. 얘는 이 전체 몇 명이어야 겠다고? 400명. 400명을 대상으로 이 승선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는 거니 340명을 대상으로 따지는 거니. 400명. 그럼 340명은 정원입니다. 예. 맞죠? 네. 400명이 예약을 했는데 네 탈래 안 탈래를 따지는 게 400명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이항분포 400명을 가지고서 따진다. 그런데 한 명이 승선할 확률이 얼마라고요? 10명 중에 그러니까 5분의 4가 되죠. 그럼 이거 나오면 이제 끝났어요. 그럼 얘는 정규 분포 320. 아. 320. 320에 5분의 1 곱하면 얼마예요? 5분의 4. 8의 제곱이네요. 그죠? 네. 그러면 가면 됩니다. 이제 가게 되면 얘는 표준화를 시키면 돼요. G가 이렇게 해서 8분의 340 빼기 320 되죠. 그죠? 네. 계산하면 이거 얼마예요? G가 20 아이가 2분의 5입니까? 네. 그러면은 2.5까지가 얼마예요? 0.4938이죠? 네. 진짜로. 네. 맞아요. 보세요. 그러면은 이 계산은 제대로 하면 맞나요? 8 맞나? 네, 8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얼마라고? 2.5죠, 그죠? 네. 여기 2.5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게 0.5에다가 2.5까지 갖고 얼마라고? 4938. 0.4938이죠, 그죠? 네. 더하게 되면은 0.9938이 넘지 않을 확률이 됩니다. 확률은 99%. 맞아요. 됐죠? 99.38%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되고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아이고. 요거 찍어가지고 자기가 필요하면은 그 필요한 문제를 그대로 특히 요게 더 좋겠네, 그죠? 이번이 더 좋겠다. 요 둘 중에 하나는 자기가 거기 밑에다가 예제로 하나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풀고 마칠게요. 예제 5번. 반드시 하나 넣으세요. 네.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엄청나게 크게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EX 2번을 몇 번으로 할까? 승선 인원으로 할까? X 1번을요? 아까 1번 아까 했고 2번을 승선. 그렇게 합시다. P 279에 4-2를 2번으로 합시다. 네.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4-2x 3번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라도 이거를 풀지를 못해요. 얘를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P 200 파란색으로 적으면 됩니다. 280에 예제 5번. 예제 5번 합시다. 근데 예제 5번에 그 240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밑에 풀이 보면 이거부터 평균부터 먼저 구하거든요. 절대 여러분들 그거 안 됩니다. 해설 좀 보지 마세요. 예제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읍시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200g에 표준 편차가 20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성훈아 같이 봐라. 괜찮습니다. 같이 봐. 너 괜찮아. 이 공장에서는 무게가 240g 이상인 제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이 제품 중에서 10,000개를 임의로 추출할 때 불량품이 221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지금 여기 평균 분산이 있다 없다? 있죠? 네. 위에 평균 분산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평균 분산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줍니다. 이 항공포에서. 그죠? 예. 네가 평균 분산 구해서 풀어라 이거였잖아요. 네. 됐나요? 네. 근데 5번은요. 평균 분산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제일 풀이가 항상 이제 이 항공포를 풀 때 이 방법으로 풀면 돼요. 확률 변수부터 찾아라. 확률 변수부터 찾는다. 됐나요? 네. 두 번째로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분포를 찾는다. 요 두 개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인지를 돼요. 근데 이걸 찾는 방법은 뒤에서부터 읽어요. 구하는 것부터 읽어요. 구하는 것부터. 구하는 게 뭡니까? 구하는 것이 뭐를 구하냐면요. x가 221개 이상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221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네. 됐나요? 네. 자, 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제일 끝에 몇 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된다, 아이가. 네. 네, 그래 되었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x가 뭐인지를 확인을 하세요. x가 뭡니까? 불량품의 뭐예요? 개수죠. 네. 불량품의 개수를 x라고 합니다. 네. 불량품의 개수가 221개 이상일 확률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불량품의 개수를 x라고 했으면 x가 따르는 분포는요. 그 바로 앞에 거를 보세요. 10,000개를 임의로 추출했을 때 불량품이 221개 이상이야. 네. 아까 거와 똑같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뭐 10,000개를 추출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때 확률이 얼마입니까? 만분의 220. 예. 한 개가 불량일 확률이 얼마입니까? 몰라요. 모르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 확률이 없습니다. 이 확률이 없습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얘가 P가 뭐예요? 단위 확률이잖아요, 그죠? 네. 단위 확률이 무슨 말인 줄 알죠? 예. 한 개가 불량품이 생길 확률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P를 이게 첫 번째 작업이고요. 두 번째 작업이 뭐냐면은 이제 P를 구할 겁니다. 얘는 단위 확률인데 어떨 때 불량품이 됩니까? 찾으세요. 240 이상. 뭐? 240. 뭔가 무게. 얘는 얘가 무게가 42. 240 이상일 때 불량이 됩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무게를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P는요 뭐가 240 이상이면은 불량이네. 네. 뭐가 240 이상일 때 그러면 무게니까 이 Y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뭐를 따라요? 얘는 제품의 무게죠. 네. 무게가 Y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Y는 뭐를 따릅니까? 제품 한 개의 무게는 평균 200의 표준 편차 20을 따라요. 네. 그래서 이 Y가 따르는 게 뭐 평균 200의 표준 편차 20을 따릅니다. 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네. 됐어요? 네. 그러므로 여기에서 P는 Y가 240 이상이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표준화를 시키게 되면
GY 이렇게 할까요? 얘는 20분의 240 빼기 20이 되어가지고 얘는 GY라고 하는 게 이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200 아니에요. 200입니까? 네. 이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네. 그러므로 이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여기다가 그릴게요. 이렇게 되어가지고 여기가 0인데 여기가 2예요. 요 확률이거든요. 네. 요게 얼마? 0.48. 0.48로 해놨나? 네. 0.48이에요. 그럼 이 확률은 0이가 되죠. 네. 그러므로 단위 확률 P는 0.02가 됩니다. 네. 됐어요? 네. 우리는 여태까지 뭐 한 겁니까? 요거 구한 겁니다. 네.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은 이 확률을 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작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P의 X가 221인데 됐죠? 네. 이때 이 X는 뭐를 따른다고? B의 만에 0.02를 따라요. 네. 그런데 이 X는 다시 근사적으로 곱하세요. 두 개 떼면 되잖아요. 200이죠, 그죠? 네. 200에다가 다시 0.98 8. 아니죠, 맞죠? 아 맞아요. 0.98 곱해야 되죠, 그죠? 네. 그거 얼마입니까? 98 곱하기 196. 어? 96. 뭐? 196. 196이 196이면 14. 14의 제곱입니까? 14의 제곱을 따라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므로 이제 이때 P의 X 221 하는 얘는 다시 뭐요? G의 X가 되죠. 네. 221을 다시 표준화시키면 14분의 221 빼기 200이 됩니다. 그래서 P, GX 그 숫자 봐봐요. 밑에 봐요. 2분의 3입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1.5죠, 그죠? 네.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했죠, 그죠? 네. 그러므로 0.5에서 1.5까지가 얼마라고 적었어요? 0.43. 0.34가 아니고 43이라고. 43이에요. 0.43을 빼면은 얼마입니까? 0.07 0.07. 이렇게 됩니까? 네. 그래서 답이 0.07이 되는 겁니다. 문제 대박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진 이 정규 분포는요, 이 여기에 대한 분포가 아니라 불량품을 구하라라고 하는 그 분포예요. 되겠나요? 네. 요거까지를 풀 수 있다면 내신 문제는 전부 다 풀어집니다. 여기에서 나중에는 요거보다 한 단계 딱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안 해줄 겁니다. 혹시 나오면 풀어주려면 모르겠지만 확률 변수가 두 개가 움직이는 게 있어요. 전부 다 지금 우리는 확률 변수 한 개예요. 네. 근데 확률 구할 때에 x 플러스 y가 221 이상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얘가 가장 어려운 문제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까지 285까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오케이? 예. 자, 공부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찍고 마치고 나서 찍읍시다. 예.